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대부분은 운동 부족인가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죠. 사실은 그 짧은 순간이 폐질환의 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덜컥 겁부터 먹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폐가 괜찮은지 3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년간 호흡기 질환을 연구한 숨터의 홍금빈 원장입니다. 폐는 이상이 없다는데 자꾸 숨이 차요. 저희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침으로 인해 계속 불편하다면 이것은 그냥 넘기기보다 폐에서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폐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소한 신호를 잘 캐치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병원 가기 전 내 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짧고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숨이 자주 찰 때 뭘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양손에 같은 손가락을 마주 대고 손톱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이 있으면 그 틈이 보여야 되는데 틈 없이 딱 붙어 있다면 곰봉지일 수 있습니다. 곰봉지는 산소가 몸 끝까지 전달되지 않을 때 손끝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변화인데요. 폐안이 점점 굳어지는 폐섬유화증, 숨을 쉬어도 공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만성 폐해성 폐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물론 이 테스트 하나로 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숨이 찬 게 단순 하루 컨디션 때문인지 혹은 폐 기능이 예민해진 상태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꼭 주의가 필요해요. 예전보다 훨씬 적은 활동에도 숨이 빨리 차거나 숨이 깊이 들이마시고 싶어도 끝까지 쉬어지지 않는 날이 자주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건 피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상태를 폐가 약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폐 쪽으로 보내는 기운과 흐름이 막힌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치료도 침이나 한약을 통해 숨을 가볍게 쉴 수 있도록 폐 주변부에 뭉친 근육들과 기운들을 풀어주고 열감들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합니다. 특히 병명이 나오지 않은 미병 상태에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몸은 이미 도와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수치가 정상이다 보니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찬 증상이 반복된다면 검사 결과보다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을 믿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찬 게 꼭 전부 폐 때문인가요? 숨이 찬다고 해서 무조건 폐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빈혈처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숨이 찰 수 있어요. 또한 자율신경이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과호흡이 오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숨이 차다는 이유만으로 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폐 기능이 예민해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감기도 아닌데 숨이 찬다? 그런데 평소보다 적은 활동을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들숨이나 날숨 중에 하나가 걸리고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혹은 새벽에 숨 막히는 듯한 답답함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폐 쪽 산소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 전체 흐름, 특히 폐 쪽으로 가는 폐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정체되거나 폐 안쪽에 염증 등이 쌓여 있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호흡 문제로 보지 않고 폐 주변을 도와주는 장기들도 돕고 숨이 편해질 수 있도록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숨이 찬 이유는 꼭 폐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가 폐를 가리키고 있다면 병명보다 중요한 건 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애매하게 반복되고 검사만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면 진료실에서 폐 기능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는 좀 어떻게 구별할까요? 숨이 찬 게 꼭 큰 병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증상은 그냥 피곤해서 숨이 찬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반복성과 회복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며칠 푹 쉬고 긴장될 일이 없는데도 숨참이 계속되거나 예전보다 내가 훨씬 가벼운 활동만 했는데도 숨이 턱 막히신다면 그건 단순 체력 저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들이킬 때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막힌다거나
그건 몸이 지금 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실제로 폐 안쪽으로 염증이 잠복해 있거나 폐활량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폐질환은 초기에는 병명도 안 나오고 수치도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더 예민하게 봅니다. 숨이 차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폐 쪽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접근은 숨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숨찬 원인이 되는 흐름과 압박을 조기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숨이 찬 게 매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고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자가 진단만으로 넘기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신호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은 숨이 찬 증상이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가락 자가 진단부터 숨쉬는 패턴까지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폐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지금까지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터의 홍은빈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